볼리TV입니다. 히샬리송이 추가 시간에만 1골 1도움으로 토트넘에게 역전승, 그야말로 대역전승을 안겨줬죠. 극장 역전승이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추가 시간 8분과 10분에 각각 골을 터뜨렸던 토트넘인데요. 이때 나온 두 골 모두가 히샬리송의 동점골, 그리고 히샬리송의 역전골 어시스트. 네, 정말 큰 역할을 했던 히샬리송입니다. 승부가 완전히 정말 이런 명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더라고요. 그야말로 엄청난 기세입니다, 토트넘. 올 시즌 토트넘이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인증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 시합에서 토트넘이 그 지난 번리전하고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간 A매치 주간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탈자가 없는 라인업은 상당히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날 경기를 좀 꽤 잘 풀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셰필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약간 짜증나게 하는 경기 운영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뭐 경기 실력이니까. 달라진 것은 벤치 명단이었습니다. 올 시즌 등록 선수 마감 시한에 살아남은, 이적을 하지 않고 임대를 가겠다고 우기면서 결국 토트넘에 잔류한 홈그로운이 아닌 잉글랜드인 에릭 다이어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속 제외가 됐었는데 출전은 안 했고요. 자, 하지만 이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다이어를 제외한 다른 벤치 멤버들에게 톡톡히 신세를 졌습니다. 후반 35분에 손흥민 선수와 솔로몬을 빼고 투입을 했던 히샬리송, 그리고 페리시치, 이 두 선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히샬리송은 이날 극장 승리에 그야말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활약은 굉장히 적었어요. 전반 20분에 감아쳤던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힌 게 아마도 이날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하지만 경기장에 없어도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음고생 끝에 골을 넣었던 히샬리송을 엄청 챙기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 이렇게 현지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태도를 따로 다루는 이런 또 포스팅을 올린 만큼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승리도 승리입니다만 팀의 손길이 필요한 동료들을 이렇게 잘 챙기고 잊지 않고 이런 마음 씀씀이가 저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장 완장을 찾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저런 마음이 있고 주위를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번 결승골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이 도움을 기록했지 골을 넣은 것은 클루셉스키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손흥민 선수는 셉셉이가 아니라 히샬리송에게 날아가서 축하를 해주는 모습. 네. 아무튼 이런 행동들을 참 뭔가 계산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팀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격려를 받아야 될 선수가 누군지 이런 마음 씀씀이가 느껴져가지고 주장다운 행동이다. 이런 그 평가를, 이런 반응이 또 많이 현지 나왔더라고요. 보시면은 진짜 주장이야. 진짜 주장의 멋진 터치였어. 히샬리송 응원해주는 모습 너무 보기 좋다. 히샬리송도 고마워할 거야.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위대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평가들. 참 이보다 더 어울리는 주장이 있나 싶을 만큼 상당히 인상적인 리액션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참고로 콜루셉스키가 이날 터뜨린 골이 99분 53초에 나왔거든요. 추가 시간 9분 53초에 나와서 프리미어리그 기록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늦게 터진 결승골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골이 아니었나. 자, 그럼 여기서 현지 매체 평점 또 반응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평점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최저 평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평점은 교체로 들어온 히샬리송. 선발 라인업 중에서는 이제 센터백 콤비인 로메로하고 판더벤이 가장 높은 평점을 좀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기 때문에 골을 넣은 선수 위주로, 도움을 기록한 선수 위주로 평점이 좀 높고, 대체로 그렇게 점수가 좋진 않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톱으로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한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구영민 너는 4점 주는 건 너무하지 않냐? 4점밖에 안 줄 정도로 못했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지만, 구영민 준 점수를 보면 솔로몬 5점, 손흥민 4점, 나머지는 다 6점, 7점, 8점, 9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점수를 그렇게 높게 주지 않았던 풋볼 런던과 이브닝 스탠다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매체도 메디슨한테는 7.8점을 줬어요. 메디슨도 뭐 다른 경기들에 비하면 이날 뭐 그냥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이렇게 평점이 다양하게 매겨졌다는 거. 자, 그러면 매체별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6점을 줬고요. 전반 20분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는데 포더링엄 골키퍼가 손바닥으로 쳐냈다.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뛰었지만 별다른 활약이 없었고 종료 10분 전에 교체가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히샬리송에게는 9점을 줬습니다. 히샬리송을 위해서 쓰여진 대본이었다. 정말 정말 힘든 시기를 겪던 선수에게 이런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사실 흔치 않지만 그 기회를 살리는 것도 참 영화 같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히샬리송을 위해 쓰여진 각본이었다. 교체로 투입되어서 피날레에 아주 큰 역할을 맡았다.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넣어 동점 만들더니 클루셉스키의 역전골을 어시스트했다. 엄청난 임팩트였다. 이반 페리시치에게도 8점을 줬습니다. 교체로 들어와서 코너킥으로 도움 만들었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선수인지를 입증을 했다. 코너킥으로 히샬리송이 골을 도왔다. 자, 2부 비수마에게도 8점을 줬습니다. 비수마는 정말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요. 경기 시작 15분 만에 침투해서 득점을 노렸지만 그 박스 안에서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팀의 엔진으로서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로메로에게도 8점을 줬습니다.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지배적이었는데 특히 실점 장면에서는 점프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점이라는 것은 엄청나네요. 다음은 구영민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7점을 줬습니다. 게임 플랜을 계속 고수했고 결국 승리로 보상을 받았다. 저희 후토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체가 약간 늦지 않나 싶을 만큼 잘 풀리지 않는 경기에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주 본인이 판단할 때 적시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선수 교체를 단행을 하고 약간 좀 변화를 주면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4점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피지컬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꽉 잠근 수비를 펼치는 팀과의 경기가 왜 이 선수에게는 쉽지 않은지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전형적인 원톱 스트라이커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4점은 좀 넘어간 거 아닌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한 것 같지는 않던데. 자, 데안 클루셉스키에게 8점 줬습니다. 실점 장면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결국 결승골까지 터뜨렸다. 히샬리송에게 9점, 1골 1도움, 임무 완료! 미션 컴플리트인가? 자, 이반 페리시치에게 실점 줬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자,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포더링엄 골키퍼가 몸을 쭉 뻗어 막아낸 슈팅을 때렸다.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쵸? 종종 노란 유니폼을 바다에 갇혀버렸다. 어쩔 수 없죠. 원톱으로 나와서 사실 경기를 잘 해도 저렇게 많이 에워싸이고 치고 또 동료들을 위해서 좀 상대를 끌고 나오기 위한 움직임을 해야 되고 좀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포지션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히샬리송에게 9점 줬습니다. 결정적인 활약으로 아주 힘들었던 한 주를 상쇄했다. 헤더로 동쪽골을 넣었고 셉셉이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엮어냈다. 그러면서 이 경기가 히샬리송의 계기가 될까? 리프트업? 그러니까 약간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좀 멘탈의 문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리그에서 탑을 찍을 만한 공격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너무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날 활약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고 충분히 토트넘에서 한 시즌에 10골 정도는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반 페리시치입니다. 8점. 두 골 모두에 관여했다. 히샬리송의 동점골은 코너킥으로 도왔고 측면에서 히샬리송에게 공을 연결을 해서 히샬리송이 도움을 기록하게 만들어줬다. 제임스 메디슨에게는 8점. 이브닝 스탠다드. 8점. 어떻게 8점을 주냐. 이거 근데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토트넘의 좋은 공격이 이루어질 때는 늘 메디슨이 중심에 있었다. 여전히 자기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을지 모른다. 뭔 소리야? 아무튼 평소보다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8점이란 얘긴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부 비스마 8점.
전반전 엄청난 침투로 만들어냈던 그 박스 안에서의 슈팅, 포드링엄 골키퍼의 베스트 세이브에 막혔다. 중원에서 또다시 빼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토트넘에게 기술과 파워를 더해주고 있다. 좋은 평가를 매겼습니다. 자, 사실 셰필드, 그러니까 좀 리그 상위권, 혹은 자기들보다 센 팀으로 분류되는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고 뭐 승점을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이날 이 승리는 특히나 거의 진 경기를 비긴 것도 아니고 뒤집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을 이제 항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계속 제가 입중계를 같이 좀 못하고 있는데 뒤늦게 합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우리 그 북런던 더비 그때는 꼭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입중계 함께 봐주시고요. 만약 그 경기 잡으면 진짜 대박인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